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HLB가 어저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수급상에 대한 이슈거리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리보세라닙 관련된, 그리고 판매허가 신청 관련된 부분이 FDA를 넘어서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는 조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양곤 회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HLB는 이미 임상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과거의 이 제약주들은요, 특히나 이 신약 개발하는 이런 기업들은 임상 1상 들어간다, 그리고 1상 통과했다, 2상 들어간다, 2상 통과했다, 요 정도 딱 되잖아요. 1상을 통과하는 그 시점부터, 그쵸, 들어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쵸, 빅파마 쪽에서 무조건 딜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부분을 싹 다 무시하고 HLB는 지금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참 진양곤 회장의 뚝심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HLB의 시가총액은 6조 5천억입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자, 상승을 하기 전에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락 구간에서의 시가총액이 대략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HLB는 이때도 그쵸? 안 올랐을 때도, 자, 대략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그리고 지금 5만 원일 때도 당연히 고평가 종목입니다. 적자 기업이거든요. 자, 근데 적자 기업이 어떻게 조 단위의 시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이런 시총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죠. 적자 기업이니까. 적자 규모를 보더라도 적지 않아요. 자, 내용 보시면, 자, 2020년도 600억, 1000억, 750억 이런 식입니다. 적자가. 근데 더 문제는 장기간 적자를 봐왔다는 게 있고요. 무엇보다 임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끼었죠. 이런 부분까지 다 거쳐온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다. 자, 근데 여기서 수급을 한번 보면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게, 자, 정확하게 어디부터 뜨기 시작합니까? 그쵸? 4만 원을 넘는 그 순간부터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어요. 이게 검은머리 외국인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다. 왜? 펀드 자금이 분명하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의 이 주식시장하고는 달리 어떤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한 종목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주식시장은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과거에는 진짜 1000억, 2000억 이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이 그 개별 세력이 그 대주주하고 결탁을 해서 뭐 물량을 모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직접 자금을 꽂아서 들어옵니다. 그쵸? 그러면 펀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얘네들은 우리보다 더 급해요.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급합니다. 얘네 떨어지잖아요. 손절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차익 매물을 먹어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매집이 시작된 구간이 어디라는 겁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가운데 평균을 잡더라도 대략 4만 5천 원 정도, 그렇죠? 얘네들이 손절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쵸? 최소한의 어느 정도까지 그 기준치를 세워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더 골치 아픈 건 세력들입니다. 그게 어디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이다. 자, 28일, 27일 매도가 잡히기는 했죠. 그쵸? 근데 이런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막 매도가 막 500억, 1000억씩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주가가 막 폭락하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미 신고가 구간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진양곤 회장을 앞세워서, 그쵸, HLB가 유럽 쪽으로도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FDA를 통해서, 그쵸, 판매허가 신청이 나오면 직판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은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행하겠다는 그 청사진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정말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 될 때다. 그리고 세력들이 올려가면서 쓸어 담는 이유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건 실적이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쵸, 실적이 나올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발생을 하고 그 기대치를 넘을 수 있느냐 넘을 수 없느냐, 기대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쵸? 떨어지는 거 막 기다리잖아요. 그럼 절대로 못 삽니다. 이거 절대 못 사요. 올라가는 부분 전에, 그쵸? 이 고가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
내가 너무 싸게 살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고가에서 물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못 사고 올라가는 거 쫓아가고 또 물려가지고 등락 주면 또 여기서 손절 한 해 만에 있다가 올라가면 또 팔고, 이 등락이 지금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죠. 내가 이 구간 잘못 잡잖아요. 많으면 한 30% 됩니다.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볼까요? 자, 에코프로 8배 올랐죠. 23년 초에 2월, 3월, 4월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폭이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한 30% 나옵니다. 내가 잘못 물리잖아요. 그쵸? 36% 나오네요. 36%. 그쵸? 내가 잘못 물리면 이 정도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20%씩 물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만큼 올라오면 20% 30% 반등 나오죠. 횡보 또 주죠. 어떻게 돼요?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고가 구간만이 우리가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HLB도 지금 가격대를, 그쵸? 가격대를 내가 디테일하게 잡아서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 전환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3개월까지 연결되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에코프로 같은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초입 구간이 지금입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 이벤트로, 그쵸?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안내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점 2가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만 진행한다. HLB 신고가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니까. 그쵸? 원래부터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특이점인 무료로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 참가자가 지금 480분, 500분 정도 있는데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늘리다가 어느 정도 늘려서 종목에 대해서, 그쵸?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시세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0분 정도까지는 문제 없다. 그쵸? 그래서 이 HLB뿐만 아니라 다른 이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가 강세인데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 간단합니다. 12월 28일 8시 52분, 8시 55분. 그쵸? 레고캠 바이오, 포스코 DX 이렇게 진행이 됐고, 레고캠 바이오를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목요일 날 6% 상승 마감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쵸? 전날 상승, 그 전날도 상승, 화요일 상승, 지난 금요일도 상승, 다 상승이에요. 근데 신고가 돌파 구간이 언제예요? 지난 금요일이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28일 날도 레고캠 바이오를 공략을 했지만 보세요. 쭉 올려서 보잖아요. 12월 22일 정확히 요 날이죠? 요 날인데 시노펙스, 테크윙,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장시작전. 왜 이런 매매가 가능할까요? 당연하게도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고가는 가격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레고캠 바이오. 그쵸? 8시 54분. 그쵸? 정확하게 22일 날 49,700원에 체결이 가능하죠. 장시작전에 시장가로 때려 박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12월 22일. 그리고 나서 당일 6% 상승, 그리고 그 다음 10% 상승, 그리고 그 다음 6% 상승, 그리고 어제 6% 상승. 자, 이런 식의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신고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하고 연결을 시켰을 때 이 정도의 시세를 낼 수 있다. 왜? 스윙급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쵸? 한 4일 정도 보유해서 한 4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신고가 매매를 내가 익혔을 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쵸? 그 위에 그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12월 22일 요 날이에요, 요 날. 그쵸? 요 날 정확히 5,200원. 그쵸? 12월 22일 시노펙스 장시작전 시장가로 박아라. 그쵸? 정확하게 5,000원대부터 지금 7,000원대까지 수직 상승. 거의 4일 동안 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거의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매매를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공략을 한 종목이다. 신고가 구간에 계속 있었죠. 돌파 구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노펙스 매수해라, 시장가로 박아라, 12월 20일 위에 가면 또 있어요. 자, 12월 18일 시노펙스, 그쵸? 신고가를 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공략 구간에 들어가고 특정한 스킬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겠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요, 내가 막 손절만 하고 막 신고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주도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세요.
그쵸?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진짜 100번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다. 자, 그리고 가격보다 재료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초 이벤트 하나 더, 그쵸?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까지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토대로 수익 모델, 그쵸?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계좌에서 어떤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 딱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하다.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쵸? 요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와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그쵸? 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요 내용입니다. 어차피 신고가를 갔다. 누가? 외국인이 만들어냈다. 고가에서 매도가 잡히지만 금액 크지 않다. 많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빠질 거다. 빠졌을 때 어떻게 된다? 얘네들 손절해야 된다. 그래서 뭐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쵸? 이게 끝입니다. 분석에.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잡을지, 그리고 그 가격대는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필요하다. 이게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그쵸?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부터 시작이 된다. 그쵸? 그런 부분을 HLB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적자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6조예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4조대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장기 차트 볼까요? 그쵸? 4조. 적자. 그쵸?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은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실적이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HLB의 상승폭은 커집니다. 10배 이상 갈 수 있다. 그래서 가격대를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안에 수익 보는 법,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보기 위한 가격을 내가 어떤 식으로 체크할지, 그쵸?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기반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무려 20페이지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요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한 3시간, 2시간 요 정도는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집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무료입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참여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까지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연초, 그리고 뭐 한 2월달 정도까지 신고가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새해에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